네, 안녕하세요. 적분 우리 제일 기초적인 영상 올렸지만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필기를 좀 하셔야 할 수 있는데 필기를 하신다기보다 그냥 캡처하셔도 돼요. 네. 교과서의 내용을 일부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적분을 한번 교과서로 제일 기초적인 거는 제가 아까 새벽에 영상 올렸어요. 근데 한 번 설명 듣는 거랑 조금 다른 표현으로 또 듣는 거랑 의미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짧게 해볼 건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일단 부정적분 여기 써있는 것처럼 f'x 그러니까 라지 fx를 미분했을 때 이렇게 fx가 나와. 그때 함수 라지 fx를 이렇게 부정적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을 미분했다.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4x잖아요.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4x의 부정적분이겠죠, 얘는? 근데 교과서의 부정적분은 어떤 적분한 함수를 의미하는 어떤 명사처럼 사용됩니다. 근데 이 부정적분을 구하던 거를 그리고 적분한다라고 교과서에서 표현을 해요. 흔히 이 적분을 부정적분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엄밀한 표현으로 따지면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다 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부정적분 표현 이렇게 쓰죠. 요거일 때 요거다. 그리고 요거를 적분상수로 한다. 근데 이제 부정적분 기호의 약간의 사소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1, 2, 3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1, 2, 3 이렇게 안 적고 그냥 쭉쭉 적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개 예시 들게요. 일단 문제 없는 거부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있어. 얘는 y에 대해 적분하면 돼요. 3분의 1 y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y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거 애들이 해요. 이거는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겁니다. y에 대해서 적분하고 이 x 같은 건 변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평상시 변수로 봤지만 얘는 이제 여기서는 상수 취급해야 해요. 그러니까 숫자 2처럼. 그러니까 얘는 x는 냅두고 y에 대해서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2분의 1 xy 제곱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애들이 하는데 이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1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방금 부정적분 기호의 사소한 문제라고 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y는 x제곱이야. 그러면 요런 거를 만약 한다고 쳐요. 그러면 y가 x제곱인데 그러면 x 곱하기 x제곱 곱하기 한 거를 dx, 그러니까 적분 하면은 결국은 x 세제곱을 dx 적분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고 이렇게 애들이 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고. 근데 이런 문제는 교과서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가끔 사설 문제집에서 대충 만든 문제들에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2개 이상 떴을 때는 서로 독립적인 변수인지 아닌지를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교과서나 아마 최민식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거의 안 다루실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될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질문할까봐 얘기해봤어요. 부정적분에 대해서 뭐 이런 거는 어제 말했으니까 알 거고, 이런 것도 어제 말했으니까 알 거고, 이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랑 같을까요? 아니요, 안 같습니다. 절대. 어제 설명했던 건데, 이게 미분하고 적분한 거랑 적분하고 미분한 거랑 다르다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요거 할 때 이 페이지에서는 안 했고 위에 페이지에서 아마 써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 절대 다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애들이 아는데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또 모르더라고요. 얘는 지금 보면은 fx 더하기 c, 적분상수 c 이거고, 얘는 fx입니다. 이것도 많이 헷갈리고, 두 번째로 많이 헷갈리는 건 또 뭐냐, 이거랑 같냐 하면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틀립니다.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거 지금 좌변은 x에 대한 식이고 우변은 y에 대한 식이잖아. 근데 왜 헷갈리냐면 뒤에 정적분 배울 때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있을 때는 같습니다. 근데 범위가 없을 때는 같다고 보장을 못해요. x에 대한 식이고 y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서에 어디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냥 써서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또 별개 얘기인데, 내가 만약에 fx랑 f'x랑 둘의 함수값을 하나 알아. 하나 알고, 그리고 fa는 b라는 걸 안다. 그러면 fx를 구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f'x가 6x 제곱 빼기 6x, f1은 5 라면 fx는 이거 적분해갖고 구할 수 있잖아요. 그치?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거 적분하면은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되는데, f1이 5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서 적분상수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가끔 부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이 나와요. 근데 항등식은 대체로 양변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뭘로 이식되는 게 좋을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지 fx가 x fx 빼기 x 세제곱 빼기 x 제곱이다. 이제 어려운 문제 유형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f0은 0이다. 이런 거를 만족시키는, 물론 f'x, 라지 fx를 미분한 게 스몰 fx겠죠. 그러니까 이 가정하에 요거 주고서 그냥 스몰 fx 만약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애들이 엉 하는데,
이거는 그냥 양변을 보통 미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차수부터 조사해야 하는 애도 있긴 한데, 얘는 양쪽 미분하면 fx가 2에 미분해서 fx 그리고 x 곱하기 f 프라임 x 빼기 3x 제곱 빼기 2x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fx가 양쪽에 두 개 있으니까 지워버리면 0은 x f 프라임 x 빼기 3x 제곱 빼기 2x. 그럼 양쪽에 x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f 프라임 x가 뭔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분하면은 fx도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f0이 아까 0이라고 했으니까 0, 0 집어넣어서 c가 0 이렇게 만들어서 fx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fx는 지금 2분의 3x 제곱 더하기 2x입니다. 이런 문제가 꽤 나와요. 어려운 문제로. 이런 걸 이용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적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어제 얘기했었죠. 이게 정적분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A부터 B까지 A에서 B까지 함수 fx를 적분한다. 보통 정적분한다 라고 부르죠. 밑에 거를 아래 끝, 위에 거 윗끝. 그리고 요 적분 당하는 얘를 피적분합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안 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어제 얘기했듯이 곡선 y는 fx랑 x축이랑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입니다. 뒤에 그림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나왔었죠? 어제 봤던 거, 어제가 아니고 아까 새벽에 봤던 기초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134페이지 요 얘기는 이거는 그러니까 요 경우의 수에서는 정적분의 결과가 넓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왜 그런 거냐? fx가 음수일 때를 위한 서술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음수인 것도 섞여 있을 때 또는 다 음수일 때 얘나 얘를 위해서 보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요 정적분 요 편으로 요거의 의미는 부호를 가진 넓이. 교과서는 옆에 5개 자리가 너무 부족하다. 이게 요거의 정의입니다. 결과가 부호를 가진 넓이가 되죠. 근데 의미를 이해할 때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할 땐 얘가 부호를 가진 넓이고 이거를 요걸로 구할 수 있다라고 뒤집어서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하긴 할 거예요. 근데 원래 정의는 요거의 정의는 요거이고 이 결과는 부호를 가진 넓이가 된다라고 말해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부호를 가진 이 넓이는 fx가 0보다 클 때는 넓이,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거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x축 위쪽 넓이는 그냥 더하시면 되고 얘 같은 애는 요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얘는 그냥 s, 얘는 마이너스 s, 얘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할게요.
얘는 전체 넓이가 A 빼기 B인 겁니다. 반대로 해야죠 지금. B 빼기 A. 이게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요 넓이야.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얘는 A 빼기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이 부호를 가진 넓이인 A에서 B까지 fx를 적분한 요거는 요걸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얘를 이제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라고 해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애 중 하나입니다. 요거 증명하는 게 이제 이겁니다. 근데 어제 얘기했죠? 어려우시면 패스해도 된다고. 이거를 그래도 예의상 한 번 더 설명해 주자면 이 y는 fx랑 지금 x축 그리고 x는 t, x는 t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있는 요 도형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이걸로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 델타 t라고 쓰니 우리 h라고 미분해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h라고 그냥 할게요. 이 페이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 뭐냐면 한 줄 요약하면 함수값이 그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거야. 함수값이 넓이의 변화율, 함수값이 넓이의 변화율, 함수값이 넓이의 변화율. 이게 한 줄 요약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 둘러싸인 넓이가 지금 ST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 여기. 그리고 이 색칠한 여기를 따지면 이거는 ST 더하기 델타 T 빼기 ST 이게 요거죠. 이거 내가 봐 H라고 쓴다 그러고 그치? 근데 H를 0으로 보내 그러면은 차이가 점점 좁아지니까 이게 거의 선처럼 된다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요거는 지금 대충 직사각형의 넓이 h 곱하기 fx랑 같다. fx는 지금 이 세로가 fx죠. h, 그러니까 델타 t는 지금 이 가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직사각형. 근데 이것도 그냥 써줄게요. 말로 떼우려는 나의 어떤 노력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다시 요게 결국은 fx로 수렴하니까 요거는 지금 fx가 되겠죠. 1번화에서 이렇게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양변 적분하면. 그래서 SA는 0이라는 걸 이용해갖고 SA는 0이라는 걸 이용해갖고 적분상수를 맞추면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을 겁니다.
SA는 왜 0이냐 하면은 밑변이 0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거 수렴, 얘도 이걸로 수렴, 얘도 이걸로 수렴, 얘도 이걸로 FT로 수렴하는 거 어제 보여줬죠? 아니, 자꾸 어제래. 대충 알아들으세요. 아까 알려줬죠? 근데 사실 여기는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게 좋긴 해요. 이해하는 게 아무래도 바람직하죠. 근데 우린 아직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적분이 아까 정적분의 두 가지 이해. 1. 부호를 가진 넓이. 2. 라지 FB 빼기 라지 FA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예시로 요걸 생각한다면 얘의 의미는, 이 정적분의 의미는, 기하적인 의미는 y는 x제곱과 x축, x는 1,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죠. 근데 얘를, 이 값을 부정적분을 이용해 갖고 이 미분하면 3, 아니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이니까 3분의 1 x 세제곱 에다가 1하고 2를 대입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성질이 몇 가지가 나와야 있는데 써주자면 a부터 a까지 fx를 적분한다면 넓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0. 이렇게 계산해도 라지 fa 빼기 라지 fa니까 당연히 0. 요거는 지금 교과서 옆에 노란색 표시한 거 써있듯이 요거 넓이로는 정의가 당연한 거고 이렇게 써도 되죠? 요거는 이렇게 똑같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요거 이거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면은 A부터 B까지. 이런 경우도 성립할 수 있어요. 요거는 상수항 밖으로 빼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뿔마 당연히 계산할 수 있어요. 넓이의 의미로 이해하려면 fx 뿔마 gx의 그래프를 당연히 그릴 줄 알아야겠죠. 이거는 뺄셈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부정적분 성질을 볼 때 우리 아까 그런 함수 본 적 있었잖아요. 어디서 봤지? 요거 이거 아닌데 요거를 볼 때 요거 그림 요거 봤었잖아요. 당연히 적분에서는 뺄셈이 더 중요합니다. 덧셈보다.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쓰겠습니다. 정적분에서 윗끝에 변수를 가진 함수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 정적분이 어떤 변수에 대한 적분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변수에 대한 함수인지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미분하는 거를 가지고 연습하시면 되죠. 얘가 얘랑 같을까? 아까 비슷한 질문 했는데 네, 이건 같습니다. 정적분일 땐 똑같다 그랬죠? 같을까? 같죠? 네. 뭐 이거 변수 바꿔도 다 상관없어요. 정적분일 땐. 근데 정적분인데 지금 이게 x가 지금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하면 이거는 ft를 t에 대해 적분한 함수의 네, 지금 마음이 급해서 개발세발 썼는데 ft를 t에 대해서 적분한 함수의 t자리에 x를 넣은 것에서 a를 넣은 거를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x축 y축 갖고 이제 x축 y축 그려서 이제 xy 평면 요거 좌표 평면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은 제가 얘를 변수를 x라고 두느라 t라고 썼잖아. 변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ty 평면에서 이런 걸 교과서에서 이런 표현 쓰지 않지만 ty 평면에서 y는 ft랑 t축 그리고 두 직선 t는 a, t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부호를 가진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똑같은 건 지금 약간 시그마 때 요거나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거 주의할 게 부정적분 말고 정적분. 이거랑 이거는 같지 않아요. 부정적분 말고 정적분일 때만 같은 거야. 그래서 몇 개의 도함수를 구해보자면 요거다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유는 얘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것까지 알 것 같은데 선생님 왜 갑자기 이렇게 돼요? 얘는 상수야. a가 수니까 그러니까 지금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면 지금 말을 살짝 잘못했죠? 네. 그러니까 요건 요거고 그거의 도함수, 얘의 도함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면 미분하라는 소리니까. 근데 x에 대해 미분하면은 fx가 되겠죠. 왜냐면 a는 그렇게 되면 변수가 아니고 상수 취급이니까. 근데 만약에 요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근데 내가 도함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근데 x에 대한 거라면 x에 대해 미분한다면 그럼 얘도 상수니까 미분하면은 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요건데 얘를 미분하면 얘의 도함수 구하라고 했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fx겠죠? 얘를 미분한 게 되고 얘는 미분하면 빵 되니까. 비슷한 예시로 요거는 이런 모양이 있어요. tft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tft라고 쓰면 우리 어려우니까 전에 했던 것처럼 gt 이런 식으로 쓰자.
그러면 요게 요거잖아. 근데 미분하면은 그러면은 얘만 미분하면 되겠죠? 얘는 상수 될 거니까. 상수니까 0이 될 거니까. 미분하면은 얘는 gx가 되겠죠. 그러니까 xfx가 되겠죠. 힘들지만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네는 잘 나와요. 요거는 지금 t에 대한 정적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특히 잘 나오는데 이게 지금 t에 대한 정적분이잖아요. 그럼 x는 상수야. 지금 상수예요. 그러니까 요 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주의할 게 뭐냐면 얘랑 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적분 한 다음에 나중에 미분하는 그 변수가 지금 x이기 때문에 얘도 어떤 변수로 봐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됐던 것처럼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얘도 둘 다 변수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이제 곱의 미분법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도함수는 x를 미분한 거 곱하기 얘 그대로 쓴 거 더하기 x는 그대로 두고 뒤에 거를 미분한 거. 그래서 x 미분하면 1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 미분하면 fx가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x에 대한 지금 식이지만 x는 이 적분에서는 상수였다는 거. 근데 미분할 때는 어머 네. 응? 네, 여러분에게 저희 배경화면을 들켜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말했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자꾸 아빠 엄마가 오셔서 엄마 아빠가 갑자기 오셔갖고 흐름이 끊겼습니다. 뭐까지 말했는지 까먹었어요. 뭘 얘기하려 했지? 뭐 아무튼 예, 그러니까 이 식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러니까 지금 생각났어요. 이 식은 x에 대한 식이지만 적분할 때는 상수라는 거 그리고 미분할 때는 변수라는 거를 좀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시그마 할 때 뭐 요거면은 n에 대한 식이지만 n은 시그마에 대해선 상수였으니까 막 빼갖고 이걸로 계산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 시그마 공식 사용해서 막 뭐 어쩌고저쩌고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 n 해서 썼던 그런 느낌이라고 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번엔 얘는 이게 이제 또 기똥차게 많이 나오는데 x 빼기 a를 분리를 해갖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얘를 미분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참고로 그런 문제가 몇 개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얘를 두 번 미분하면 얘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fx가 나옵니다.
얘를 그냥 미분하면 요게 나오고, 2번 미분하면은 fx가 나온다는 거. 요거는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적어 놓은 게 여기부터였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진짜 잘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했는데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일단 끊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만나요.